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관 판사 선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즉시 구속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무자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에게 겨우 15년을 구형했는데 이진관 판사는 징역 23년을 내려버렸습니다. 주문 직전 양형 이유를 하나하나 읊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무서운 건 이진관 판사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칼을 휘둘렀느냐는 겁니다. 오늘 한덕수 1심 선고는 그냥 한 사람의 형량이 3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123개혐을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딱지 붙인 순간 지난 1년 넘게 판을 쳤던 모든 말장난, 억지 궤변, 뻔뻔한 변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엄이니까 합법이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내란이 아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오늘 법정에서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그것도 철저하고 날카롭게 그건 계엄이 아니라 국헌을 짓밟으려는 치밀한 쿠데타였다. 명백한 내란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축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찌른 핵심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남발했지만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언론과 출판을 금지한다는 대목은 헌법을 정면으로 찌르는 반역행위입니다. 헌법이 절대 금지한 검열을 국가 권력이 직접 자행하려 했고 그 칼끝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여기에 경찰을 동원해 수많은 공무원이 때로 위력을 행사했고 그 위력은 사회평화를 산산조각낼 폭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23은 어떤 미사역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철저한 내란 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 판단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그동안 123을 비상조치를 하며 회색지대로 몰아가려던 교활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흑백을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헛소리가 아니라 내란 속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로 모든 초점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가 특히 뼈아픈 이유는 한덕수의 역할을 결코 주변부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덕수는 단순히 곁에서 지켜본 관객이 아니라 위법한 계엄의 합법이라는 가식적인 껍데기를 씌워준 공범 중 공범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만든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단죄했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밟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이 아무런 문서 선포 없이 측근들과 사후에 순차 서명으로 조작한 가짜 문서였습니다. 내용과 진실이 완전히 다른 신용을 짓밟은 허위 문서라는 겁니다. 말로는 사후 보완이라 포장하지만 현실은 합법인 척 뒤늦게 조작한 쿠데타의 종이 장난입니다. 법원이 이걸 정확히 허위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 한 줄이 치명적인 이유는 내란은 언제나 절차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총칼만이 아니라 종이와 펜으로도 쿠데타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그 종이의 더러운 역할과 서명한 자의 책임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야비한 논의에 대한 한덕수의 태도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단전단수 조치를 두고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완전 봉쇄하면 언론 기능이 사실상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권력이 나서서 특정 언론을 전면 차단하는 건 헌법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언론 검열의 극단입니다. 계엄 선포 후 이상민이 한덕수와 이 야만적 조치 이행을 논의했을 때 한덕수는 단 한 번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은 오히려 동의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부하인 이상민이 단전단수라는 반헌법적 지시를 쉽게 실행하도록 방조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결정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단죄했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오늘 판결이 단순한 형량 선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괴물의 작동 방식을 뼈까지 해부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증거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미쳐 날뛸 때 막아서야 할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지 대신 침묵하고 동의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23년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로 나왔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을 훌쩍 뛰어넘은 무자비한 선고입니다. 법원이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노에 찬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내란이라는 중죄의 본질과 그걸 완성시킨 핵심 공범의 책임을 똑똑히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오늘 판결은 내란의 핵심보 바로 아래에 있던 한덕수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전히 틀어막은 선언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철저히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그 추종 무리들에게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합법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오늘 판결 전체를 뒤엎어야 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칼로 새기듯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가슴을 후벼판 또 다른 이유는 선고 직전까지의 뻔뻔한 풍경 때문입니다.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화 호텔 로비를 거닐고 고급 피트니스에서 땀 흘리고 유명 돈가스집에서 부인과 메뉴 고르는 그 여유로운 모습이 국민의 피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반성한다 후회한다는 말은 그 장면들 앞에서 철저히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며 일상을 즐기는 꼴은 이 무리들이 끝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최악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는 법률적 판단을 넘어 법원이 국민의 분노와 절규를 제대로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23년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상징입니다. 법원이 내란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천둥처럼 선언한 셈입니다. 특히 선고 막바지의 장면은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한덕수가 훈장 잔뜩 달고 오랜 공직 경력을 자랑하며 우울증 진단서까지 제출한 양형 자료가 줄줄이 언급됐습니다. 보통 이런 건 감경의 명분으로 쓰이지만 법원은 그걸 면죄부로 삼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이 이토록 극단적인 위헌입법을 저지르고 계몽적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끊임없이 떠벌리는 자들이 있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모든 반역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들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똑똑히 지적했습니다. 123이 그런 위험한 주장들을 더 기승부리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자료가 감경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감정적 판결이 아닙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냉혹하고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 공직 경력과 훈장이 내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순간 더 교활하고 위험한 자들이 더 쉽게 나라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법원은 그 치명적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권력자에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봐주자는 달콤한 변명이 통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그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명판결이라는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부들이 내란을 심리 중인데 이미 한 법원이 내란의 본질을 이렇게 명확히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내란의 구성, 목적, 실행, 위헌성, 폭동성까지 하나하나 칼로 새기듯 판단했으니 그 이후 재판에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슬쩍 뭉개는 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윤석열 측이 꿈꿨던 판결 흐름을 자기들 쪽으로 돌리는 시나리오는 오늘 이 판결로 사실상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처음 인정한 강력한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이후 판결이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사법부 전체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한덕수에게 23년이 떨어진 건 그냥 강한 처벌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 선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으려는 내란을 저지르면 그 밑에서 실행하고 은폐하고 방조한 자들도 똑같이 무거운 내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훈장과 경력 우울증 진단서가 내란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없다는 철퇴 같은 선언입니다. 언론을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논의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통치가 아니라 헌법을 찢어버리는 반역이라는 뚜렷한 선언입니다. 오늘 법원은 이 모든 선언을 하나의 문장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언이 단 한 번의 명판결로 끝나지 않고 내란과 방탄궤변의 모든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영속적인 기준이 되느냐입니다.
국민은 오늘 그 강렬한 가능성을 가슴 깊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의 모든 재판을 더 차갑고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 판결의 충격적인 파장을 정치학자로서 직접 해보한 한 유명 교수의 날카롭고 뜨거운 반응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정치학을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선고를 듣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량 선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3년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을 훌쩍 뛰어넘은 이 선고는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123 사태를 두고 합법적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면 뭐든 된다는 오만한 궤변이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그 모든 거짓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순간 지난 1년간의 말장난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단순히 형을 선고한 게 아닙니다. 내란의 본질을 칼로 해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을 정면으로 찌른 불법이라는 점, 언론 검열 금지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점, 경찰 동원으로 폭동 수준의 위력을 행사한 점,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123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치학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동안 회색지대를 만들려던 권력의 교활한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논쟁은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한덕수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총리는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관계가 질주할 때 마지막으로 막아야 할 보루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제지 대신 침묵하고 동의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단전 단수 논의에 대한 방조, 이 모든 것이 내란의 핵심 임무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종이로도 쿠데타를 완성하려 했다고 정확히 지적한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란은 총칼만이 아닙니다. 절차라는 가면을 쓰고 서류로 완성됩니다. 오늘 법원은 그 가면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한덕수가 구속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뻔뻔함이 오늘 23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훈장과 경력 우울증 진단서까지 모두 언급하면서도 이를 감경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정치학자로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유로 봐달라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영원히 위협합니다. 법원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길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1심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재판부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측이 꿈꿨던 판결 흐름을 뒤집는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은 권력구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토록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드뭅니다. 총리가 방조하고 행정부가 동조하면 민주주의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법원이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냉정하게 다음 재판을 지켜볼 것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이해했다는 사실이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명판결로 끝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막을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언론검열과 같은 반헌법적 조치를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법적 장벽이 절실합니다. 정치학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판결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오만해도 법치와 국민의 의지가 살아있다면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123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오늘 이 선거는 그 어둠을 뚫는 강렬한 빛입니다. 이 빛이 계속 타오르려면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궤변에 속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판결을 정치학 강의의 필수 사례로 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내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이 판결문을 통해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는 법복을 입은 용기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봅시다.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